전국 곳곳을 훑으며 지금 북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치는 어디쯤인지 또 언제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빠져나갈지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확히 카눈이 수도권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까? 네, 먼저 오늘 오전 9시 20분경 중심기압 975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 초속 35m의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6호 태풍 카눈이 경남 거제 부근 해안에 상륙했고요. 예. 상륙한 이후로 시속 20에서 30km 내외의 속도로 북진해 우리나라를 관통해 왔습니다. 내륙을 지나며 태풍의 위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지금은 서울 동쪽 약 50km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서울 수도권을 다 빠져나가서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건 한 몇 시쯤 됩니까? 지금 예상으로는 북진에 나가면서 우리나라를 빠져나가 북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내일 새벽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까지가 제일 마지막 고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의 영향을 가장 늦게까지 받을 전망이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 계신 분들은 내일 새벽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경남 거제 상륙할 때까지만 해도 태풍 강도가 강이라고 알려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중으로 조금 약화됐다가 지금 조금 더 약화됐다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세력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태풍의 세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륙할 당시에는 강강도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내륙에 상륙해 이동하면서 내륙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찰력으로 인해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에 고온의 바다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발달해 왔는데 내륙을 관통해 지나가면서 이 에너지가 모두 끊겨 태풍의 위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새벽에 이 서울 수도권을 다 빠져나갈 때쯤 되면은 태풍 자체의 세력권이 아주 약화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현재도 지금 중심기압이 990, 중심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정도인데요. 이후 시간대에 북한 지역으로 태풍의 중심이 이동하게 되면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후로 내일 오전 정도면 평양 남쪽에서 태풍은 완전히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전례를 보면 태풍 세력은 좀 약화되다 하더라도 이 국지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를 쏟아내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금 혹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내일 새벽까지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이 시간부터는 아무래도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은 조금 낮은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태풍의 뒤쪽으로 건조하고 찬 공기가 현재 남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내일 낮까지 곳에 따라서 시간당 1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걱정했던 것보다는 지금 수도권까지 물론 남해안 지역이나 피해가 큰 지역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면서 세력권이 약화되면서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지금 피해가 좀 적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내일 피해가 모두 집계돼 봐야지 알겠지만 아직까지 집계된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우려했던 것과 같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난해 상륙했던 태풍 흰남노하고 자꾸 비교를 하던데요. 지금 굉장히 태풍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흰남노 같은 경우 현재 흰남노 같은 경우는 부산 인근으로 상륙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를 보였었는데요. 당시 흰남노 같은 경우는 이번 태풍 카눈보다 세력 자체가 조금 더 강했었고요. 당시 영남 지역에 많은 피해를 남겼다 보니까 이번 태풍 카눈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진로상으로는 이번 태풍 카눈과 다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원 영동 지역에 거의 시간당 90mm의 거의 물폭탄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 걸로 보면 강원 영동 지방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진 이유가 뭡니까? 네, 강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태풍의 전면에서 유입되고 있는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북쪽에 상대적으로 찬 공기와 만나면서 태백산맥을 만나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이런 이유로 오늘 고성 지역 같은 경우는 극한 호우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시간당 91.3mm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비가 어느 정도 내릴 것 같습니까? 현재 강원도 지역으로는 최고 200mm 내외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로는 비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80에서 100mm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더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좀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벽 정도까지는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느 정도면은 이 정도면 태풍 세력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네, 태풍의 중심이 북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일 새벽은 되어야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전망인데요. 다만 그렇더라도 초속 15m 이상의 강풍 반경이 아직도 200km 정도에 달하고 있는 만큼 중부와 전부, 경북은 내일 아침까지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고요. 예. 비도 현재 약해지긴 했지만 충북과 전북은 내일 새벽, 충남은 아침, 서울과 경기, 강원은 내일 오후까지도 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립니까? 네, 강도가 강하진 않지만 네. 계속적으로 내일 오후까지 내렸다 그쳤다 하는 형태로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 K-팝 콘서트 예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콘서트 열릴 때쯤이면 비가 좀 그칠 수 있을까요? 바람도 잦아들고. 네, 아무래도 내일 오후 시간대부터는 바람도 다소 많이 잦아들 전망이고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일 오후까지는 비가 약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무리 없을 전망입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아직도 위험한 지역들이 좀 있을 텐데요. 태풍 시 행동 요령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태풍이 북상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가급적이면 외출 자체를 삼가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특히 청취자분들이 계신 곳에서 태풍이 가장 가깝게 근접하기 전 3시간, 통과한 뒤 3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네. 태풍의 중심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대에는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다소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지붕과 간판 등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미리 결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같은 경우는 강풍에 흔들려 깨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네. 미리 상태를 고정하시고 창문과 창문 사이에 혹시 공간이 있다면은 종이나 천 등을 넣으셔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걱정되는 소식이 또 있는데요. 제7호 태풍 란도 북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태풍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경로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됐었는데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화요일 제7호 태풍 란도 괌 북쪽 먼바다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네. 현재 태풍의 발생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요. 제6호 태풍 카눈이 지나가고 난 뒤에 자리 잡는 기압계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현재 있긴 하지만 네. 현재 여러 수치예보 모델을 분석해보면 다행히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로 진행하기보다는 일본 쪽으로 북상해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일본 쪽으로 안전히 이렇게 빠졌다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는 언제쯤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대부분의 모델 자체가 일본 쪽으로 향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예보상에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름 태풍도 걱정이긴 하지만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약간 더위가 한풀 꺾여나가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더위가 좀 한풀 꺾이고 가을로 들어갔을 때도 태풍이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가을에 또 태풍이 더 추가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른 태풍의 이동 경로가 우리나라 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초 내지 초가을까지는 태풍이 언제든지 내습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가을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폭염은 좀 이제 지나가는 겁니까? 더위는 좀 가실 것 같아 보이시는가요? 네, 일단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 때문에 현재 폭염과 열대야를 동반한 무더위가 누그러진 상태인데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 지난 약 2주간 폭염을 유지한 기압계가 흐트러졌지만 이후 이 기압계가 어떻게 다시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가늠이 될 전망입니다. 네네. 지금으로 보면 다행히도 지난 2주간과 같은 강한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요. 오늘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서울 북동쪽 부근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점점 약해지겠지만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인천,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서해오도 30에서 80, 강원 영서 북부와 세종, 충남 북부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 5에서 최대 50mm입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해안,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 발령 중입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3도, 광주 24도 등 전국이 21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대구 32도 등 전국이 26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낮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1.4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 85mm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학대 문제로 교육계가 시끄러웠죠. 특수교사가 장애가 있는 주 씨 아들을 학대했느냐도 쟁점이지만 주 씨가 교사의 허락 없이 음성을 녹음한 것이 위법한 행위였느냐, 이 부분도 논란거리였습니다. 다행히 주 씨의 사과에 이어서 어제 교사가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양측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사건이 공론화돼서 그렇지 아동학대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마다 소형 녹음기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한 뒤에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일부 부모들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보내는 겁니다. 이런 행동 역시 불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아동학대에 분노하는 여론에 곧 묻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읽다가 학부모들의 이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들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녹음기와 셀프캠이 교사들의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서울 강남구의 11년차 초등교사는 작년부터 USB 녹음기로 수업 전 과정을 녹음한다고 합니다. 수업 중 욕설한 학생을 지적하자 왜 우리 아이를 지적하느냐는 학부모의 민원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디캠과 교실 CCTV 설치도 고려했지만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차선책으로 녹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한 교사는 수업 시간 내내 자신의 PC에 있는 녹음 프로그램을 켜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학생과 단둘이 교실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성추행 의심을 피하기 위해 셀프캠을 켜두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교사단체에서는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는 교사를 불신해 녹음하고 교사는 자구책으로 녹음과 녹화를 하는 교육 현장의 모습에 쓸쓸함을 감출 수 없는데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불신하는 이런 뒤틀린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1, 2, 3, 4. Who kicked a hole in the sky so the heavens would cry over me? Who stole